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입니다. 17번.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고, 이 100% 이제 그 이해를 하고 풀기에는 좀 벅찼죠. 어려웠죠.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순 내용 일치로만 풀립니다. 단순 내용 일치로. 일단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풀고, 그 다음 이제 정답지, 이제 해설지, 조금 풀이가 조금 이상해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자, 일단 뭐 단순 내용 일치로 한번 풀어봅시다. 단순 내용 일치로. 일단은 뭐 내용을 이거 뭐 보긴 알아야 되니까. 농계 수컷은 뭐 이렇게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크다. 아주 크네요. 길이는 개딱지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개딱지 폭과 또 길이가 이제 상대 성장을 한답니다. 그죠? 뭐 폭을 이용해서 길이를 추정한다. 추정하고 싶다. 좀 폭을 이용해서 길이를 뭐 추정하고 싶다. 상대 성장을 하니까. 상대 성장이 뭐냐? 그러면 뭐 이거 나와 있죠. L그래프 상에서 일반적인 그래프 아니고 L그래프 상에서 어떤 형질이 뭐 이렇게 몸 크기의 직선 관계를 이루면서 증가하는 경우 이걸 상대 성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몸집이 커지면 뭐 이렇게 직선 관계를 이루면서 증가한답니다. 그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요거 이제 뭐 폭은 그죠? 이 폭은 L그래프 상에서 L그래프 상입니다. 이게 이제 폭이 증가를 하면 직선 관계를 이루면서 증가한다. 이 말인 거죠. 길이가. 이거 상대 성장 한답니다. 자, 이걸 이제 추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뭐 순서상을 확보했답니다. 그 여러 뭐 이거 한 박스를 주문해가지고 다 일일이 길을 잰 거겠죠. 그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걸 뭐 이렇게 그리면은 일반적인 그래프고 이걸 이제 L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그죠? 각각에다가 상용록을 다 취한 겁니다. 상용록을 취해가지고 그린 게 여기 이제 L 그래프인 거죠. L 그래프 본문에 있죠.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L 그래프 같은 방식으로 가로축에는 폭 W 요거 이제 길이 세로축은 길이 L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L 그래프 상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최적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 직선은 뭐겠습니까? 그 L 그래프 상에서 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을 찍었잖아요. 점을 찍었는데 이 점들과 가장 가까운 어떤 직선을 구한 게 그 최적 직선이죠. 최적 직선. 근데 구한다고 할 때 그때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근데 비례한다. 어떤 게 비례한다 안 한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본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어떤 거에 비례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었어요. 본문에. 여기 클라이버가 L그래프 상에서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죠. 그게 요거에 이제 비례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0.75니까 0.75가 제곱만큼에 비례한답니다. 여기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을 경우에 뭐 제곱이 그 기울기만큼의 제곱, 그러니까 A의 뭐 기울기, 그죠? 기울기 값만큼의 어떤 B 값이 비례한다. 요래 나와야 맞는 거겠죠. 요래 나와야 맞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뭐 요렇게 여기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비례하면은 혹시나 체중이 1제곱이, 그죠? 체중이 1제곱이 기초대사량의 1제곱에 비례하지 않을까? 있죠? 수학적으로 틀렸죠? 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수학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수학의 개념이 안 잡힌다,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의문이 들죠? 이거 비례하면 이것도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비례한다라는 말은 요게 2배가 되면 요거 2배 한다, 그죠? 상수배죠. 요거 2배 되면 요거 2배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례한다라는 거고. 자,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요거 2배가 되면 요거 2배가 됩니까? 2배 안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비례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되잖아요. 이는 그 괄호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2의 세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느냐 안 하죠. 수학적으로 틀렸죠. 그죠? 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걸 알지만 아는 사람들이야 뭐 바로 풀었겠지만, 자,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만 알아야지만 풀리느냐? 그게 아니죠. 국어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서가 여기 하나 더 있죠.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과 체중에 비례하는 거랑 기초대사량이 체중의 0.76제곱에 비례하는 거랑 다른 경우구나. 그죠? 요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죠? 요게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체중의 0.76제곱이 0.75제곱이 여기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를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 지식이 없다 해도.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죠.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A에 뭐 0. 몇 제곱, 0.75제곱 이 여기에 B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비례한다 할 수 없는 거지. 답 나와버렸죠. 단순 내용일수록 풀립니다. 수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답이 나온다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다른 경우도 2번, 3번, 4번 그죠? 빠르게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2번, 3번, 4번, 5번도 단순 내용일수록 풀어보겠습니다. 최적지선을 구하여 가지고 뭐 증거에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여기서는 틀린 말이 없겠죠. 조건이니까.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직선을 구해 가지고 증거를 비교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모른다 넘어가고, 점들이 최적지선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의 합이 더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라는 얘기가 나오고 편차 제곱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본문에 있었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축의 수직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 봅시다. 뭐 최적직선의 기울기와 절편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최소 제곱법을 구하는데, 자 봅시다. 순서상을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 뭐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L 그래프입니다. 그죠? L 그래프 상이에요. 그죠? L 그래프 상. 최적 직선은 L 그래프 상입니다. 그죠? 여기다 뭐 L 그래프 상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가로축의 수직 방향. 가로축이 뭡니까? 지금 X축이죠. 수직 방향은 Y축이겠지 뭐. 그죠? 직선이 있으면 이 Y축 방향으로. 그죠? 이 점들과 순서상으로 찍은 점들과 요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그 거리인 편차 제곱의 편차의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편차의 절대값. 요거 이제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값에서 편차라는 게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때려버리면 그냥 거리만 나오겠지. 예. 거기다가 제곱까지 한대. 그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는 아예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리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그죠? 거리랑 비슷하게 나가는 값이구나. 거리가 커지면 편차 제곱의 합도 커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뭐 멀어질수록 커지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리죠. 그럼 3번 봅시다.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 증가율이 크다 작다? 이때 분포가 직선이냐 곡선이냐에 대한 얘기. 그죠? 증가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직선이냐 곡선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본문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여기. 그죠?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자, 이게 지금 증가율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죠? 증가율이 크니까 지금 다르죠? 다를 경우에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걸 봅시다. 지금 다른 경우입니다.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상용로고 때려가지고 직선을 만든 게 L 그래프입니다. 그죠? L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곡선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근데 여기다가 로그를 때려가지고 직선을 만든 게 L 그래프니까. 자, 봅시다. 지금 크니까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에 점들의 분포가 어디에 생기느냐. 지금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냐 L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본문에 L 그래프 방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L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L 그래프 상에서는 직선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지금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오는데, 그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상용로고 때려가지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이 나오는데, 그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상용로고 때려가지고 직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상용로고 때려가지고 직선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갖고 L 그래프를 만들었다 라는 거.
자, 어쨌든 그죠. 하여튼 뭐 직선이 나오겠지. 여기서 L 그래프 상에서는 직선이 나오겠지.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 그랬잖아요. 일단 뭐 다른 상황이고, 작은 상황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증가율과 기울기의 관계, 응? 증가율과 기울기의 관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냐? 본문에서 여기 있었죠. 증가율이 작네 크네 뭐 기울기가 일부 작다는 얘기했잖아요. 잘 봅시다. 지금 단순히 뭐 내용 일치로만 푸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여기서 체중이 x축이고 x축,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y축입니다. 그죠? y축이에요. L 그래프 상에서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 상에서 y축이, 그러니까 y축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에 L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일부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x축 y축을 확실히 잘 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봅시다. 지금 폭이 지금 x축이죠. 폭이 지금 x축. 그러니까 a가 x축이네. 그죠? 그다음 b 길이가 l이죠. y축이죠. 그러니까 y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일부 작다. y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최적 직선의 기울기는 일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단순 내용 일치로 풀립니다. 그죠? 뭐 요거에 대한 뭐 본문에 뭐 조금 꼼꼼히 이해하는 거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죠? 본문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문제만 푸는 걸로.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뭐 증가율과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상, 같은 상황이네요.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래프니까, 이건 지금 L 그래프 아니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을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직선이냐 곡선이냐 봅시다. 증가율이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다른 경우에는 곡선으로 가고 일반적인 그래프 곡선이 나오고 거기다가 상루고 때려서 직선을 만든 게 이게 이제 그 L 그래프라고 했는데,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상황이었대. 그죠? 근데 요 문장에서는 같을 때 100% 직선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응? 같을 때 100% 직선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지금 다르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곡선이 나와가지고 직선으로 상루고 때려갖고 직선을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같을 때는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100% 직선만 나올 수도 있고, 같을 때 직선 50% 곡선 50%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곡선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100% 얘가 직선만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했는지 그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같을 때 100% 직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본문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그죠? 같을 때 증가율이 같다면 100% 수학적으로 직선만 나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수학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같을 때 직선이 나오든 아니면 직선과 곡선이 섞여서 나오든, 그죠? 그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곡선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죠? 그거 알고 요거 봅시다. 같을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상에서 표시한다면 직선이 아닌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곡선에 분포하는 거는 다를 때라는 얘기였죠. 그죠? 곡선에 분포하는 거는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 곡선에 100% 분포하고, 같을 때는 직선에 분포하거나 직선과 곡선과 혼재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국어 능력만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100% 직선만 나옵니다. 어쨌든 같을 때는 곡선 주변에 분포하지 않죠.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직선만 나온다. 그 문장만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지. 그죠? 네, 여기까지 이제 뭐 답은 확실히 풀렸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EBS 풀이에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최적선의 기울기가 일부 작을 때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A와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요건 뭐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요건 맞아요. 요건 뭐 동의하는데 A의 증가율에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A의 증가율의 로그 값과 B의 증가율의 로그 값이 비례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다 작을 때 A의 증가율과 B 증가율이 비례한다.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L 그래프 상입니다. 요거 로그 요거 W 그죠? 요거 로그 L 이래 가지고 L 그래프를 만듭니다. L 그래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좌표가 이렇게 되겠지. 로그 값을 가진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이제 1의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전후 상황 그죠? 후 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기울기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요 길이가 1이고 뭐 0.75라고 칩시다. 그럼 뭐 4대 3이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이죠. 로그 값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은 진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로그 밖에 빼기는 요거 이제 나누기로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요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수로 되잖아요. 그죠? 요 길이죠. 요거 때 요거는 1대 0.75 뭐 4대 3으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0.75. 자, 요거 이제 비례식으로 표현합니다. 풀어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같다니까 요 1 곱하기 요거랑 뭐 0.75 곱하기 요거 같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보게 되면 요게 뭡니까? 요게 전 증가율에서 전 값에서 후 값을 나눈 거, 이게 증가율이죠. 증가율에 대한 정의가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잖아요. 전 값, 후 값으로 나눈 값. 전값, 후값을 나눴네. 이거 B의 증가율이구나. 이거 전값, 후값을 나눴네. 증가율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이제 그 로우 값 취한 거죠. 그죠? 이거 하려고 로우 값 취한 겁니다. 어쨌든, 요 증가율과 비교가 되죠. 기울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와 있고, 증가율과 기울기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죠? 어쨌든,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수학적으로 봅시다. 요것과 요거는 비례한다. 말은 되죠. 말 되죠. 로그 값, 요 값이 여기에 비례한다. 이것만 말이 맞잖아요. 이거 상수니까. 그죠? 이거 2배 되면 이거 2배 되죠. 이거 3배 되면 이거 3배 되잖아요. 그죠? 이거 4배 되면 4배 되고. 그럼 비례하네. 요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게 로그 값이니까 그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거가 2배 되면 이거 2배 됩니까? 안 되죠. 이거 2배 되면 이거 3배 되면 이거 3배 됩니까? 안 되죠. 자, 봐봐요. 이거 2배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2배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등호 성립합니까?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2배 되면 이거 2배 되고 이거 2배 되면 이거 3배 되고 이거 3배 되면 이거 3배 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고 할 수 없죠. 이거 2배 되면 이거 2배 안 되죠. 이거 3배 되면 이거 3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요거가 2배 되면 요거가 2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B의 증가율의 로우 값이 A의 증가율의 로우 값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죠? 이것도 비례가 안 되고 이것도 비례 안 되고 로그 값이 비례가 된다. 증가율의 로그 값이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그 풀이에.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본문에 이제 을 보면서 이제 요걸 수학적으로 꼼꼼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증가율에서 이제 그래프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듯이 이 직선 같을 때는 100% 직선만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뭐 비례한다는 어떤 정의도 다시 한번 볼 거고, 일단 뭐 본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거 그죠? 이거 다 해가지고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죠?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증가율을 비교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 요것도 수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해하면 이제 100%다 이해하는 거니까. 예, 요까지 보고 다음 영상에서 본문풀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